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 속 건강한 정보 한 스푼, 따뜻한 수다 한 스푼 전해드리는 생활해지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아주 굴욕적이었던 흑역사부터 들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그 시절 제가 아직 급식이었을 때 딱 그 시기 있잖아요. 무슨 이유로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빨개지던 그 순수한 시절, 저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보다 더 강렬하게 찾아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니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랑니 때문에 치과에 갔는데요. 그 깊게 박혀있던 사랑니를 빼기 위해 선생님이 제 귀한 턱을 한참이나 꾹꾹 눌러대셨죠. 그 결과요, 제 볼이 산처럼 부어올라서 진짜 혹부리 영감이 된 줄 알았어요. 제 첫사랑은 그걸 보고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제 인생 첫 이별이 사랑니 때문이었다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아파야 하는 거구나. 아니지, 사랑니는 더 아픈 거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 사랑니, 그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니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17세에서 22세쯤 딱 어른스러워질 무렵에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정식 명칭은 제3대구치, 말 그대로 세 번째 어금니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사랑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랑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나라별로 이 이름이 다 달라요. 중국이나 미국에서는요, 이 시기에 철이 들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서 지혜의 이라는 뜻으로 불러요. 뭔가 철든 느낌 나죠? 일본에서는 조금 슬픈 이름인데요. 부모가 모르는 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엔 수명이 짧다 보니 이 나이쯤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름이 참 감성적이긴 하네요. 사랑니라니. 하지만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사랑니도 한때는 꽤 쓸모있는 어금니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9년 영국의 고고학자 루이스 리키 부부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발견한 타란트로푸스라는 초기 인류의 두개골 화석을 보면요, 턱뼈가 무려 지금의 4배, 어금니는 거의 주먹만 해요. 그래서 호두까기 인간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왜 이렇게 컸냐고요? 초기 인류는 진짜로 무슨 뿔이나 날고기를 씹어 먹었기 때문에 턱이 넓고 튼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랑니도 그냥 평범한 어금니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이 부드러워졌잖아요? 자연스럽게 턱이 점점 작아지고 얼굴형도 갸름해졌어요. V라인 얼굴, 계란형 얼굴, 우리한테 익숙한 얼굴형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좁은 턱에 사랑니가 어떻게든 비집고 나오려고 하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사랑니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래요. 대부분의 포유류가 사랑니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왜 문제 안 생기냐고요? 그건 식습관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딱딱한 걸 먹으니까 턱도 여전히 넓고 사랑니 들어갈 공간이 널널하죠. 우리는 반면에 좁은 턱에 사랑니가 자꾸 낑겨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매복되거나 비스듬하게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음식물도 잘 끼고 염증도 잘 생기고 심하면 골수염까지 간다는 거 아시죠?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랑니가 생기면 거의 무조건 발치를 권유받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냅두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냅두는 것도 운빨입니다. 사랑니가 멀쩡히 곱게 잘 나서 씹는 기능을 하거나 깊숙이 묻혀 있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면 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구조상 음식물이 잘 껴서 충치나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2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랑니가 다른 치아를 밀어내서 전체 치열을 무너뜨릴 수도 있답니다. 이걸 교합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망가지면 교정까지 해야 하니까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신기하게도 사랑니가 아예 안 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사랑니가 4개 다 있는 사람은 약 60% 정도인데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랍니다. 왜냐하면 사랑니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니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사라지는 중이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도 진화 중이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사실 턱이 작아지면서 뇌의 공간이 더 생겨나고
그 결과 인간의 지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05년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인간이 똑똑해질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작은 턱 덕분이래요. 그럼 앞으로 턱이 더 작아지면 지금의 어금니가 제2의 사랑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사랑니 자체가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 몸이 불필요한 걸 줄이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이제 실전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턱이 좀 넓은 편인데요. 사랑니를 빼면 턱이 좀 갸름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랑니를 뺀다고 해서 턱뼈 자체의 두께나 구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게 가능했다면 저도 이미 싹 다 뽑았죠. 근데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랑니를 뽑으면 붓기가 빠지고 며칠 동안 잘 못 먹으니까 얼굴 살이 빠져서 갸름해진 느낌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실제 턱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니 4개 한꺼번에 뽑고 상남자 되는 거 아냐 하시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추천은 안 드려요. 사랑니 4곳에 다 마취를 해야 하기도 하고 발치 후에는 지혈을 위해 솜을 무는데 양쪽 다 꾹 물고 있지 않으면 피가 줄줄 흐를 수도 있고요. 한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영양 상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니 위아래가 서로 맞물려야 치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요. 만약 아래 사랑니가 없는데 위에만 있다면 그 윗니는 점점 내려오게 돼요. 이걸 치아 정출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치아도 뽑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니를 뽑고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로 쓸 수 있나요? 이거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드물게 뿌리 구조가 비슷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게 발치하고 필요한 경우엔 임플란트를 새로 식립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니는 그 위치 특성상 뿌리 모양도 제각각이고요. 구강 내 세균도 많은 부분이라 보관 상태나 재사용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말로는 뽑고 나서 간직할 이유는 없다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사랑니가 비스듬하게 나 있거나 잇몸을 밀고 있다면 미리 상담받고 20, 30대 초반에 발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잇몸뼈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발치 난이도도 높아지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사랑니는 더 이상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니고 점점 사라지는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뽑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지금 사랑니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만 잘 받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발치가 필요하더라도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생활 속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혹시 사랑니에 얽힌 에피소드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끼리 웃고 떠들면 덜 아프잖아요. 생활 속 건강한 정보, 따뜻한 수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공감. 생활해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